3. 동북 변경의 역사, 문화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 1. 학문 연구의 방향. 참가자들은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 세대의 장기간에 걸쳐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1. 동북 변경 연구라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시대적 도전에 맞서야 한다. 사회적 현실 문제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 아이디어를 개척해야 한다. 2.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와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해야만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 발전관을 고수하고 주요 이론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미시 연구와 거시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3. 연구 방법, 수단에서 연구 이념 및 연구 시각 같은 방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관념을 갱신하고 학제적 연구 방법을 종합하여 다원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4.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변경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고찰해야 하고 동북 변경의 주요 이론 문제에 관한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변경이라는 큰 배경 아래서 전개되어야 하고 기타 변경지구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규칙성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5. 연구 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하는데 동북 통사는 물론이고 단대사, 전문 분야사 같은 영역에도 모두 아주 큰 연구 공간이 있다. 동북 역사 문화학의 건설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북학 건설의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동북문화사, 동북문명사, 동북아 문화사 및 동북아 문화교류사 부문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 한국 및 외국에 대한 대응 전략, 구동존의.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진행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상대국을 설득하고 공격적으로 선전하는 정책으로 바뀐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동북 변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역사적 문제를 현실화해서는 안 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서 참석하고 초청해야 하는데 특히 가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학술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국가와 중화민족의 이익이 되는 중대한 학술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외국에서 연구 토론회를 주최하고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우리의 관점을 그들이 인정, 이해 및 지지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 첫째, 역사를 현실 문제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동북공정 시작하기 전인 1996년부터 이미 중국 공산당과 정부 당국이 중국 사회과학원을 앞세워 역사 침탈을 진행해 왔고 이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를 넘어 영토와 국경 문제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끝까지 학술 문제라는 무기를 내세워야 한다는 지침이다. 실제로 이런 작전은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대첩을 이룬 무기였다. 둘째,
적극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외국 학자를 초청하여 동북공정을 통해 이룩한 논리와 관점을 밝히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교류를 막고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발표하는 것을 거의 허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연구에는 성역이 없으나 선전에는 기율이 있어야 한다라는 방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8년간의 프로젝트에서 자신감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남북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 교류를 한다. 2016년 7월 통화사범대 고구리 연구원 주최 1차 중한 고구리 신예 학자 학술회의 2017년 4월 5일에서 7일 통화사범대 고구리 연구원 주최 중조 학자 고구리 발해 역사와 고고 학술 좌담회가 좋은 사례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18일에서 22일 한국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 2차 한중 고구리 청년학자 학술회의에 경철화, 이나경, 유희 교수를 비롯하여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장춘사범대학, 연변대학,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장춘 중의학 대학 같은 기관에서 학자들을 대거 참석시켜 적극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인 구호도 제시된다. 바로 같은 점은 취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놓아둔다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점은 취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놓아둔다를 견지하며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탄탄한 학문을 해야 하므로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거쳐 우리의 진짜 사실을 내세우고 우리의 진짜 실력을 내세우며 우리의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세워 도리를 말하고 논리로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사실이 웅변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야 한다. 같은 점은 취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놓아둔다라는 전략은 이미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견지했던 태도다. 보기를 들어 고구리 벽화는 훌륭한 유산이다. 고구리는 BC 37년에 추모가 세웠다 같이 인정하는 것은 논의하고 토론하고 취하고 고구리는 중원의 지방 정권이다. 고구리는 한 땅에 세워졌다처럼 견해가 다른 관점은 논의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고도의 전략 전술이다. 앞으로는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훔쳐간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를 하지 말고 문제없는 주제만 교류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 대회에서 외국 학계에 요청한다. 여기서 외국이란 남북한을 뜻하는 것이다. 국제학술 교류에서 외국 학술계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이해해 주길 희망한다. 첫째, 고구리가 이미 역사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구리 역사 문제를 전체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같은 점은 얻고 다른 점은 그대로 놓아둔다라는 것으로 고구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각자 다른 학술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양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학술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학술 대등 원칙을 견지하며 학술 연구를 통해 차츰 인식의 일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구동 존의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21년 4월 20일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영상 메시지에서도 구동 존의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리, 발해 역사를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천 년을 가도 두 나라 사이 이견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은 꺼내지 말고 서로 모른 척 하자는 것이 구동존이라는 전략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구동존이라는 덫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은 계속될 것이며 훔쳐간 역사를 가공하여 선전하고 전파하는데 거침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그 결과를 다음 5째 마당에서 자세히 보려고 한다. 3. 앞으로 계속 진행. 참가자들은 동북공정이 괄목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구에도 만주삼성과 중국사회과학원이 꾸준히 지도하여 동북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 영역에서 우리는 동북 삼성의 자원과 역량을 끊임없이 통합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함께 수행하고 연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도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더 큰 역량을 투입하고 만주삼성의 사회과학 일꾼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뒤 실제로 동북공정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2017년 2월까지 동북사지를 통해서 꾸준히 발표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고구리 관련 논문만 85편이 실렸고 고조선을 비롯한 논문들을 모두 합치면 117편의 논문이 계속 발표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5째 마당, 역사 침탈 4단계. 동북공정 성과 보완과 침탈한 역사의 국사 전환. 1. 동북공정 성과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연구. 2. 2016년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3. 중화인민공화국 최대의 백과사전, 침탈한 역사를 국사로. 1. 동북공정 성과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연구. 1. 동북사지의 역사 침탈 마무리 기간. 앞에서 동북공정이 2007년 1월에 끝나지 않고 2009년까지 연장하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쓴 동북사지 고구리 연구과제 진행 통계표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특별히 동북공정 성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학문이란 잡지를 동북사지로 바꾸어 2004년부터 내기 시작하였다. 그 뒤 2015년까지 12년간을 첫 해는 12회를 내고 그 뒤 한 해 6회를 냈다. 그리고 13년째인 2016년 3기부터는 다시 학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2016년 4기와 2017년 1기를 펴낸 뒤 폐간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공정이 끝난 2009년 이후에서 2010년부터 2017년 1기까지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는 임무를 다 완수하고 폐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7년 2월까지를 역사 침탈 마무리 기간으로 보았다. 표를 보면 동북공정 과제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 논단이나
학술논단 같은 다양한 주제 마당을 설치하고 논문들을 분류하여 실었는데 동북공정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기간인 2010년부터는 모든 연구를 고구리 발해 연구라는 새로운 주제 마당을 마련하여 모두 한 곳에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에서 동북공정 마무리 기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동북사지에 발표된 한국사 관련 연구 과제는 모두 237편으로 꽤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다. 아마 여기 발표된 논문들은 중앙의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연구비는 공식적으로 끝났으므로 만주 삼성의 중국 공산당 위원회가 사회과학원을 통해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도 2010년 이후에 만주 지역 강역 문제에 관한 역사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중앙에서 지원하였을 수도 있다. 이 동북사지 통계에 따른다면 2009년 동북공정이 끝난 뒤 2010년부터 부족하였던 부분을 메꾸고 더 필요한 부분을 더해 온전히 마무리한 것이 2016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17년 1, 2월까지 책이 나오지만 이미 2016년에 학문이란 이름으로 돌아간 것을 감안하면 2016년에 마무리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역사 침탈을 중지하고 침탈한 역사를 자국사인 국사로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빼앗으려고 싸웠지만 이제는 자기 것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하고 방어하기 위해 연구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통계에 따라 2016년을 기점으로 시대 구분을 해놓고 앞으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2016년 전후의 차이점을 보려고 한다. 2.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의 계속되는 활동 1. 2011년 길림성 고구리 발해 문제 연구 토론회 앞에서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은 1997년에 설립되었는데 백도백가에 2004년 8월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2021년 12월 10일 검색해보니 2007년 12월 4일에 설립된 것으로 바뀌었다. 고구리 연구 중심은 왜 이렇게 설립 연도를 바꾸는 것일까? 2004년은 동북공정이 두 나라의 외교 문제로 번지자 2003년 말부터 작업하여 동북공정 추진을 중앙에서 길림성 사회과학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2004년으로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007년 동북공정이 끝난 것으로 하였으므로 다시 2007년으로 옮겨 역사 침탈과 관계없는 단체로 탈바꿈해보려는 시도라고 본다. 동북공정이 끝난 2010년 이후에도 고구리 연구 중심의 업무는 똑같이 진행되어 동북공정 뒷마무리를 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 첫 공개 행사가 길림성 고구리 발해 문제 연구 토론회다. 전국 대회가 아니고 길림성으로 국한한 것이 2010년과 차이가 난다. 길림성 고구리 발해 문제 연구 토론회 때 2011년 12월 21일 곳 장춘 주최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 이 회의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원장급 임원과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 부주임 부백신 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이어서 장보규의 참석을 기록하였는데
길림성 장백산 문화연구회 회장과 길림성 정부 문사연구관 관원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연변대학, 장춘사범대학,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에서 고구리 발해 연구 전문가와 학자 40명 남짓 참석하였다. 1. 장보규 고구리 연구 중심 고구리 산성 현지 답사에 대해 보고 2004년부터 30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려 232개 성을 답사하며 2만 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다. 118곳을 고구리 성으로 확정하여 고구리 고성고감을 펴냈다. 2. 위존성, 길림대 이번 대회의 시기와 필요에 대해 말하였다. 고구리 발해 역사 영역 가운데 길림성은 물론 전국에서 현재 정식 연구기관은 길림성 고구리 연구중심 한 곳이고 간행물인 동북사지는 길림성은 물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길림대학도 앞으로 고구리 고고 문제 연구에 더욱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3. 유거 고구리 연구 중심 자기가 지은 당의 고구리 정복사 소개 4. 묘위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자기가 지은 고구리 유민연구 소개 5. 정리나 길림대학 문학원 길림대학 연구과제와 방향에 관해 이야기 6. 주입춘 길림성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소장 고구리 학자들은 고구리 민속, 벽화, 음악, 무용, 전통 예의를 연구해야 한다. 7. 왕탁 동북사지 주편 동북사지 소개 8. 상영기 사회과학 전선 부주편 특별히 젊은 학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 9. 손영남 동북사범대학 지난해 고구리 연구 중심에서 선정한 과제 현황과 앞으로 연구에 관해 말하였다. 10. 윤현철 연변대학 연변대의 고구리와 발해 연구 학술팀의 주요 연구 방향과 영역 11. 양우서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부소장 발해 연구 학자와 고구리 연구 학자 사이에 교류가 필요하다. 12. 정춘영 장춘사범학원 2011년 교육부 연구과제로 고구리 복식 문제 연구를 따냈다. 이상 발표 내용을 보면 학술 연구 토론회가 아니고 고구리 발해 연구에 대한 간담회 정도 모임으로 보인다. 동북공정 때 보였던 긴장감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때문에 길림성 고구리 연구소에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2.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 선정 과제 및 출판 저작 길림성 고구리 연구 중심은 2004년 창립된 이래 연구 과제를 조직하거나 각종 위탁 과제를 맡아 40개 항목을 연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14년 1월 현재 21권의 저작이 출판되었다. 1. 고구리 관련 연구 1. 고구리 약사 2. 고구리 왕릉 통고 3. 정사 고구리전 교정과 주해 4. 고구리 정치제도사 연구 5. 수당시기 동북아 조공책봉 제도 연구 6. 그림책 고구리 7. 당의 고구리 정복사 8. 집안 고구리 무덤 9. 고구리 연구와 중조, 중한 관계 발전 10. 고구리 예술사 11. 고구리 왕릉 통감 12. 고구리 역사지리 연구 13.
고구리 통치 영역 방식 연구. 14. 고구리의 발전 과정과 사회 현상. 15. 고구리 정권의 체제 성립 과정 연구. 16. 고구리의 왕통 계승 연구. 17. 고구리 문화 연원 고찰. 18. 고구리 전설의 뿌리 고찰. 19. 고구리 인물 평전. 20. 고구리 건국사 연구. 21. 고구리 벽화의 숫자 영상 전파. 22. 고구리 발의 역사 자리매김 연구. 23. 고구리 벽화 무덤에 나타난 외래 문화 요소 탐구. 24. 고구리 역사 문헌 연감. 25. 고구리와 발해의 비석 문헌 연구. 2. 부여와 한사군 관련 연구. 26. 부여 사료 모음. 27. 부여 사료 연구. 28. 부여와 현도군 관계 연구. 29. 한사군 연구. 3. 발해 관련 연구. 30. 당대 발해 오경 연구. 31. 발해 고고. 32. 발해 무덤 연구. 33. 발해 문헌 자료 정리와 연구. 4. 기타. 34. 수당 시기 동북 변강 민족과 중앙 왕조 관계사 연구. 35. 당대 영주지구 관서 기구 연구. 36. 압록강 중상류 지구 조기 개발사 연구. 37. 무송현 대왕정 돌무지 유적 조사와 연구. 38. 금나라와 고리 연구. 39. 길림성 성립 100년 기록. 5. 시리즈 보급 읽을 거리. 40. 고구리 역사 지식. 41. 그림책 고구리. 42. 발해 역사 지식. 43. 부여 역사 지식. 3.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원의 계속되는 학술 활동. 1.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고구리 연구소 설립. 1. 1995년 통화사범학원의 고구리 연구소 설립. 설립 1995년 7월. 소장 경철아 교수. 실제 소장 양춘길 교수. 부소장 황가번 교수. 예군민 부교수. 설립 목적 고구리 역사와 고고 연구, 인재와 지연 우세함을 발휘, 고구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및 조건, 족속, 고구리와 중원 왕조, 백제, 신라, 일본, 발해와의 관계 문제 연구. 성과 2000년까지 5년간의 성과. 1. 통화사범학원, 통화사범학보, 고구리사 연구 특집호. 2. 양춘길, 경철아 주편, 고구리 역사와 문화 연구. 3. 양춘길, 경철아 편, 중화인민공화국 학자, 고구리 연구 문헌 목록. 4. 양춘길, 경철아, 예군민 주편, 고구리 사적 모음. 5. 경철아, 예군민 주편, 고구리 역사와 문화. 6. 양춘길, 경철아 주편, 고구리 귀속 문제 연구. 통화사범대학의 고구리 연구소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수한 바탕이 있다. 첫째, 바로 고구리 705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국내성이 바로 통화시에 있으며 첫 수도인 환인 오녀산성도 국내성과 짧은 거리 안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고구리 유물을 발굴하고 유적을 답사할 수가 있다. 둘째, 가장 먼저 생긴 고구리 전문 연구소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학자 고구리 연구 문헌 목록이나 고구리 자료집인 고구리 사정 모음 같은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고구리사 연구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집안 박물관의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연구 인력 확보가 쉽다. 넷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큰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비교해 이 대학은 고구리 연구를 특화하여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구리 연구소는 다른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연구 성과는 다분히 경철아 교수 한 명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고구리사에 관한 문헌 연구는 물론 집안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고고, 유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고구리 관련 책과 논문을 낸 최고 전문가다. 2. 2006년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원으로 승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소는 1차 국책 역사 침탈 과정에서 이미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를 여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는 더욱 중요한 기지가 된다. 바로 고구리 역사가 생겨나 평양으로 옮기기 전 유적이 모두 그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이 한창 진행되는 2006년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소는 고구리 연구원으로 승격한다. 당시 경철아 원장은 글쓴이에게 연구원이 되면 국가가 직접 관할하고 예산도 직접 내려온다라고 자랑하였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고구리 연구원은 대학에 몇 명의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단과대학쯤으로 봐도 된다. 연구원 아래 3개의 연구실을 두었다. 1. 고구리 역사와 고고연구실. 2. 동북민족과 강역연구실. 3. 발해사 연구실. 3개의 연구실을 바탕으로 한 고구리 연구원 전임 교원은 2012년 당시 모두 14명이었다. 그 가운데 교수는 7명, 부교수 3명, 강사 3명, 조교 1명이었다. 한 대학 연구원에 이처럼 14명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구리 발해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안정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이 정치적 배경을 가졌다면 통화사범학원의 고구리 연구원을 통해 순수 학술을 표방할 수 있는 연구기지가 설립된 것이다. 2006년에 이미 역사 침탈을 마친 뒤 학술적 연구가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지를 만든 것이다. 이 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발행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구리 옛 무덤 벽화 연구. 2.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 학자와 연구 종론. 3. 고구리와 동북의 민족과 강역 연구. 4. 고구리 군대와 전쟁 연구. 5. 고구리 연구사. 6. 발해사 문헌자료 등 모두 학술 저작 17권 출판. 그리고 국내외 논문 100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리 연구원은 길림성 교육청과 길림성 철학사회과학 계획행정실에서 길림성 고구리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 길림성 철학사회과학
특색문화연구기지로 선정되었다. 고구리 연구원은 고구리와 동북민족 연구를 부정기로 내고 있다. 고구리 연구원은 1998년 다른 대학보다 앞장서 학부에 고구리 사학과를 개설하였고, 아울러 2006년부터는 길림사범대학, 동북사범대학과 연합하여 대학원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구리 연구원은 전국적, 지역적 학술 회의를 열고 2006년 이후는 적어도 해마다 한 차례씩 학술 회의를 열고 있다. 새로운 신진 연구사를 길러내서 적극적으로 국내외 학술 활동에 참여시키고 한국, 일본, 조선, 러시아, 대만 학자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대학 연구원이라는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